라면을 먹을 때는 김치,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 이렇게 투자 방법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개인들이 은근히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김하백님 모셔봤습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은근히 소홀한 부분,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방식에 맞는 투자 컨셉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투자 컨셉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익률과 손실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전업 투자자나 전문가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주식을 매수할 때 아무런 컨셉을 잡지 않고 무작정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이러한 컨셉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투자 컨셉이라면 전문가들에게 좀 어울리는 말 같은데요. 네.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김하백님의 특기인 쉽게 설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 컨셉을 잡는 방법에 앞서서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 분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전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익숙한 단어에 자주 들어본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분류하면 우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는 그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단기 매매, 단타 매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단기 매매랑 수익 매매, 그리고 중장기 매매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타 중장기 매매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테고 스윙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투자하는 거 그거 보고 스윙이라는 거 맞죠? 네, 그런 경우도 수익 매매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단기 매매부터 순서대로 분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단기 매매를 또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단기 매매는 몇 초 단위에서 몇 분 단위로 거래하는 스케일핑 매매, 예,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하루 안에 다 마무리하는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장 마감할 때 떨어지는 호가에 사서 다음날 장중에 그 상승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하는 오버나잇 매매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김하백님 잠깐만요. 네네. 예, 혹시나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제가 다시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오버나잇 같은 매매 방법이 있는데 몇 초 단위나 몇 분 단위로 아주 짧게 하는 진짜 초단타 매매가 스캘핑이고 네, 맞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다들 아는 당일치기 매매고요. 네네. 오버나잇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 매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캔들피그님이 질문하신 스윙 매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윙 매매의 경우에는 다소 기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투자 기간을 2, 3일 정도 산정해서 투자하는 스윙 매매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 3주 혹은 1, 2개월 정도까지 정해놓고 진행하는 수익 매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2, 3년 이상 보유 기간을 잡아놓고 투자하는 장기 매매도 우리가 잘 아는 매매 방법인데요. 네. 장기 매매라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신의 종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근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다르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건 투자 기간에 따른 투자법이고 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투자하는 이유나 근거에 따른 투자법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호재성 뉴스나 이벤트를 감안해서 투자하는 재료 매매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수급 투자 매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과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서 그 해당 종목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인지 예. 아니면 고평가인지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거래량이나 이동평균선 혹은 뭐 차트의 흐름만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기술적 투자 방법도 있죠. 야, 이거 들을 땐, 하면서 뭐 듣는데, 바로 돌이켜보니까 또 까먹네요. 네, 제가 맞습니다. 메모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호재 같은 재료 보고 들어가는 재료 매매, 네, 외국인이나 기관의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수급 투자 매매, 네, 맞습니다. 회사 가치를 따져서 들어가는 가치 투자, 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하는 기술적 투자. 금방 설명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캔들피그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고 보니까 보유기간에 따른 투자 종류 이것과 투자하는 이유에 따라 다양한 매매 방법으로 나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양한 매매 방법을 분류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한 투자 컨셉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앞에서 다양한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매매 방법들은 실제로 서로에게 잘 맞는 궁합이 존재합니다. 궁합이요. 네네. 이런 서로 다른 매매 방법들을 서로 어떻게 합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컨셉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앞에 말한 방법들을 조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매 방법들을 서로 궁합이 맞는 녀석들끼리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특정 컨셉을 분명히 설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캔들피그님이 예. 급하게 쓸 일이 전혀 없는 여유자금 3천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컨셉이 필요할까요? 뭐 급하게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이니까 굳이 뭐 급하게 매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이니까 최소한 시간에 쫓기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본인이 뭐 단타 매매에 특화된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뭐 굳이 시간에 쫓겨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급하게 나중에 쓸 돈이 아니니까 중기, 장기 투자를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장의 일시적인 수급적인 측면이나 큰 거래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적 흐름을 통한 기업의 내재 가치 평가와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관심을 가지는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요. 예. 실제로 2, 3년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당장의 거래량이나 외국인 기관의 일시적인 수급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년은 투자할 거니까 당장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컨셉은 중장기 투자 컨셉인데 당장의 큰 거래량이나 외국인 기관의 일시적인 수급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전망이 밝은 회사다 생각하고 장기 투자해놓고 거래량 보고 수급 어떤지 보고 있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마음만 흔들리지. 네, 맞습니다. 마음만 흔들립니다. 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예. 3, 4일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돌리는데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빡세게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발생할 이벤트를 조사하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투자 실패를 대비해서 물릴 경우에 장기 투자를 대비하는 경우라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3, 4일의 기간 동안 단기 투자를 할 거라면 당장의 거래량과 차트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99%의 소음 속에서 1%의 알짜배기 정보를 쏟아내야 하는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은 설명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고향 친구 둘이 있는데 한 놈이 단타를 좀 잘해요. 그래서 네. 다른 한 놈이 그 친구한테 종목을 항상 가르쳐 달라고 맨날 조르거든요. 예. 그래서 단타 종목을 하나 주고 나면 얘가 꼭 뭐 하는 회사인지 전망이 있는지 신문기사 찾아보고 귀찮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하신 말을 잘 들어보면 투자 기간에 따라 활용하는 자료가 달라진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단기 투자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가 장기 투자 시에는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 투자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단기 투자할 때 필요가 없다는 말 같네요. 네, 맞습니다. 친구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꼭 보유 기간이 아니더라도 컨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다양한 여러 회사들의 주가를 생각 없이 막 보다가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과거의 주식 가격이랑 비교를 했는데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가정할게요. 아,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거 분석은 전혀 할 줄 모르겠고 예. 그냥 회사가 속한 산업은 뭐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예. 예를 들어 캔들피그님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실적에 기반한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현재의 주식 가격이 비싼지 싼지 뭐 비교 분석을 통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장기 투자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이거 의외네요. 내재 가치 평가를 못하면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우리는 보통 잘 모르면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말이죠. 그러면 내재 가치를 평가 못하면 단기 투자나 몇 주 몇 달짜리 투자하는 수익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식 가격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 소요되는 그 시간 자체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무튼 이런 투자자라면 이렇게 컨셉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투자 기간을 3, 4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으로 잡고요. 예. 이 정도 기간이라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과 그리고 그 당일 발생하는 거래량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차트를 통해 주가 흐름 정도만 더 살피면서 단발성 기사의 매도 타이밍만 체크해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 딱 내재 가치 분석이 필요 없는 투자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 컨셉을 미리 정해놓고 필요한 데이터에 집중한 매매를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고요. 예, 예. 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에도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투자 컨셉에 관해 설정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주제를 삼아봤어요. 오늘 들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투자 기간에 맞는 자료만 챙겨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 본다고 시간 쓰고 있고 실제로 안 보는 게 더 나은 일인데 챙겨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장기로 가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차트는 실제로 안 봐도 된다는 것.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회사 내용이나 전망, 실적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김하백님이 다른 전문가가 잘 안 해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가 함께하는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